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4월 8일이네요. 음력 같으면 4월 초파일 해갖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오늘은 양력으로 4월 8일입니다. 오늘 뭐 특별히 기념할 날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의 사건 사고를 보니까 1970년 4월 8일 날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아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초라는 것이.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야심적으로 그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이제 건설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건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무너졌다라는 데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거나 다치고, 또 새로 지은 아파트가 무너졌다라는 데서 이제 그 당시 우리 사회에 준 던져준 충격이 매우 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1970년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되겠네요. 네. 그때 서울에서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다 하는 뉴스를 방송과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은 와우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좀 개략적이지만 한번 훑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입니다. 와우, 이 와자가 누굴 와자입니다. 뭐 와상하면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걸 이제 와상이라고 하죠. 와상 환자. 우는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들어누워 있는 그런 산. 이게 와우산에 있는 와우 아파트거든요. 이게 서울 마포에 있습니다. 와우산이라는 글쎄 옛날에 어떻게 높은 데 올라가서 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산 모양이 소가 들어누워 있는 거라고 어떻게 명명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거는 그거고, 이 와우 아파트, 와우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우 아파트는 1969년 서울특별시 마포 창전동에 세웠던 아파트다. 창전동이 신촌 로타리에서 홍익대 사이가 창전동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 연세대학교 맞은편 쪽 신촌 로타리 그래서 이제 굴다리 있는데 그쪽까지가 또 창천동이에요. 헷갈립니다. 분명히 창천동을 하려고 그러면 창전동으로 간다든가. 지금 점 하나에 의해서 이제 구가 이제 달라지는, 마포구 창전동과 서대문구 창천동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네. 뭐 하여튼 1969년 6월 26일 날 착공해서 6개월 만인 12월 26일 날 준공했다. 야,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 참 6개월 만에 아파트를 다 졌다라는 게, 요즘 글쎄 이런 한 5층짜리 아파트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수십 층 아파트를 짓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서울시장이 김현옥 시장이죠. 아주 대단한 불도저 시장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었죠. 네. 1968년 12월 3일 대대적인 시민 아파트 건립 계획이 발표되고 1969년 1년 동안 32개 지구에 406동 15,840가구분의 아파트를 건립을 했다. 네, 많이 했네요. 네. 1970년 4월 8일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와우 아파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와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다. 네, 지금 카카오 맵인가? 이게 그걸 이제 들여다보면은 거기는 완전히 이제 이제 공원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원화가 된 거죠. 예, 이게 참 지상 5층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건 뭐 저층 아파트죠. 예, 수십 층 아파트에서 내리다 보면 이건 그냥 창고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조그만 아파트인데, 하지만은 1969년 70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뭐 서울서는 그래도
아파트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되는 그런 그 건물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상당히 뭐 다들 아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다시 이제 그 붕괴 사건으로 가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20분경부터 무너졌으며 입주자와 인부 등 70여 명 가운데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참사였다. 네, 아주 참 많이 이제 사망을 했네요. 자, 와우 시민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내 판잣집 등 불량 건축물 정리와 변두리로의 인구 분산을 위한 주택 정책의 하나로 1969년부터 시행된 이천동 시민 아파트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건축된 아파트였다. 당일 오전 8시 20분경에 무너졌으며 입주자와 인부 등 70여 명 가운데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됐습니다. 붕괴 사고 원인은 시 당국이 무모한 불도저식 개발 방법과 우리 김현옥 시장을 이제 불도저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낮은 공사비 책정, 시공회사의 기초공사 허술, 받침 기둥의 철근 소량 사용과 적은 시멘트 배합, 그다음에 짧은 공기 등의 부실 공사와 붕괴 위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마포구청과 경찰에 있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원인이 있으면 책임도 거기에 있는 거죠. 시공회사인 대룡건설주가 맡은 제3공구 13에서 16동 아파트에 투입된 총 예산은 관급자재로 시멘트 16,614부대, 철근 105만 5,813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932만 7,026원이라는 얘기네요. 지금 저 단위로 생각하면 껌값이죠. 지금 그 돈 단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지만 뭐 저때 당시가 70년대 초기 때문에 사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뭐 한 5, 6만 원 했을까요? 제가 74년도에 갔을 때 12, 3만 원을 낸 거 기억이 되니까 글쎄요, 그때보다 조금 더 쌌었겠죠. 등등 해서 2,638만 3,455원이었다. 여기에 이제 그 관급자재란 말이 나오는데, 관급자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재를 관에서 사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시공회사로서는 저 관급자재 그대로 다 썼을 텐데 저기서 또 빼먹었더라면 참 문제가 있지만 다 썼다라면 이제 시에서 제대로 공급을 안 해준 거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자, 이 예산은 택지 조성비, 축대비 등을 제외하면 건축비가 평당 1만 원도 채 안 되는 부실한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글쎄요, 지금 평당 돈 1,000만 원씩 하고 막 1,000원도 싼 거죠. 억대로 가는 아파트도 있죠.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파트 값이 이렇게 그냥 천정부지로 솟았는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았죠. 요즘 친구들 만나면은 아주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다들 가슴 졸이고 그냥 속이 썩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간에 이 사건으로 당시에 서울시장이던 김현옥이 인책을 받아 물러나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네,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게 와우 아파트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게 붕괴돼 갖고 이제 엉망된 그런 아파트 모습이네요. 네. 요것은 이제 붕괴되기 이제 직전에 이제 준공된 그 아파트의 모습이고, 저기 이제 와그로 다 무너졌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와우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졌으니까 야, 이거 아파트 한번 제대로 줘보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지은 아파트가 시범 아파트다라는 얘기예요. 시범을 보이자, 안전한 아파트로. 그것이 이제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있습니다. 63빌딩 맞은편에.
용산에도 보면 시범 아파트가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범 아파트는 뭐 내력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이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서 정말 여의도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한번 시범적으로 줘보자 해갖고서 지은 아파트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범 아파트도 이미 지은 지 50년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의도 전체가 그 재개발로 이제 지금 이제 이 재개발이 화두죠. 금년부터 하여튼 근데 재개발 얘기가 나와도 뭐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면 또 사건 사고를 만들어낼 테니까 그렇다고 또 마냥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주민 입장에서는 참 괴롭고 참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밑에 경찰의 날 붕괴 현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 영상, 그걸 다룬 영상이에요. 경찰의 날은 이제 제가 10월 21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경찰의 날이 그 해의 경찰의 날에 성수대교가 붕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내용이 이 경찰의 날이라는 이 동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붕괴 현장은 글쎄 그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경찰의 날에 이제 그 표창을 받으러 가던 그 경찰들이 그 봉고버스가 뚝 떨어진 상판 위에서 같이 떨어진 거예요. 저 강바닥으로, 강바닥 위로.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그 경찰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조대가 오기 이전에 거기서 정신 차리고서 이제 사람들을 구조를 했죠. 예, 정말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경찰을 보고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그래서 그 붕괴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이 강 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나와서 경찰들이 같이 그 추락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또 이제 차가 떨어졌으니까 승용차 같은 것도 거기에 이제 타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구조해갖고 이제 하여튼 구조했다는 그 이제 추억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막 팬티만 입고 막 움직이고 하는 게 이제 화면에서 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 붕괴 현장 요 동영상에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경찰이 그 구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물속이고 또 그다음에 출혈이 심하다 보니까 저 춥다고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젊은 경찰들이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갖고 그 부상자들을 이제 덮어주고 그러느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팬티만 입고서 이제 구조 작업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뭐 참 지금 쓴웃음이지만은 참 눈물겨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글쎄요, 저런 그 아픔이 쌓이고 쌓여서 만든 그 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시절로 회귀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를 잊은 사람들한테는 미래도 없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참 좀 지나간 얘기지만은 좀 씁쓸한 얘기들을 오늘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예상과 같이 그 와우 아파트의 어떤 붕괴,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난 그 참 되돌아보기 싫은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우 아파트 사고의 원인은 이제 뭐 부실제공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부실 시공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사고도 이제 많이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고가 많았죠. 철거 작업 중에 건물이 붕괴되고 그 잔해가 그 길을 덮쳐버려 갖고 지나가던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뭐 사망을 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높은 고층 건물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그게 양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꾸 하중을 가다 보니까 이제 무너져 내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그다음에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죠. 양심적으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뭐 옛날같이 뭐 철근을 빼먹고 뭐 시멘트를 빼먹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물자가 풍부한 시대가 돼도 그런 물자나 어떤 공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면 사건 사고는 건물 속에 내재돼 있다라고 봐야죠. 뭐 어찌됐든 하나의 시설물이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저는 관리 부실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 시공으로 이루어진 그런 다리다. 그런 것이 안전진단에서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뭐 다리가 됐든 뭐 건물이 됐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죠. 우리는 성수대교를 보면서 이제 그런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당산철교 2호선이 다니는 당산철교가 미리 철거를 하고서 옆에 다시 놓은 겁니다. 지금 건너다니는 당산철교는. 사실 성수대교도 그것을 건설할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중의 차량이 1년 365일 거기를 지나다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70년대 지은 다리에 수십 톤씩 되는 덤프 트럭이 하루에도 그냥 하루 온종일 1년 360 지나다닐 거라고 그때 당시로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서울이 커지고 그다음에 물량이 확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거운 하중의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그렇게 증가된 거 70년대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위험 인자의 증가는 지금 현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건 파악을 해야죠. 그때 당시에 놓고서 개발 독재 시대의 산물이니 그 지나간 과거를 그냥 막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그건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잘 써왔잖아요. 몇십 년간. 그리고 나서 무너진 것을 갖다 그거를 시공 잘못했다고 수십 년 써오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현재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그건 관리 부실이에요. 설사 부실 시공을 하고 뭔가 안전사고가 내재된 그런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써온 다음에 사고가 났다면 그건 관리 부실이지 주된 책임을 지난 과거로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죠. 큰 사건 사고의 책임을 내 책임이다 하고 짊어지고 나서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최근에 이상한 이제 입학 취소하는 그런 사안이 이제 불거졌는데 어떤 사람의 입학을 취소하게 된 근거 서류가 잘못 만들어진 거다, 허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서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문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문서를 바라다 보면 관점이 다른 거죠. 한 시절은 비겁했고 한 시절은 그 비겁 뒤에 숨어갖고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입니까 그게? 정말 참 전혀 또 이제 얘기가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는데 어찌됐든 현재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시설물들이 뭔가 허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부수고 다시 져야죠. 그게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뒀다가 무너진 다음에 저거 30년 전, 40년 전에 저 건물을 세운 사람이 잘못해갖고서 이게 무너졌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오늘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날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울한 일면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긴 하지만 심기일전해서 좋은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 와우 아파트 붕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